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왜요? 좋아하는 거 해야지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왜요? 잘하는 거 하면 내가 잘하고 인정받으니까 좋아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해도 잘해지지 그쵸. 않고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하는 걸 해도 좋아지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사실은 정답이 없어서 그러니까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시작을 해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나랑 맞구나.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윤정영의 글로벌 토크. 오늘은 짠 컴퍼니의 윤선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토크인데 윤선주 대표님만큼 한국에 계시지만 정말 여러 분야에 여러 나라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이런 독특한 분을 모셔서 어떤 글로벌을 주제로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하시고 그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좋았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한번 윤선주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잘 파헤쳐 주십시오. 네. 본인 소개 좀 잠깐만 해주시죠. 네. 저는 윤선주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스타트업 짠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져왔어서 그거는 이제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죠. 한번 좀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원래 전공을 뭘 하셨죠? 저는 언론정보학을 했어요. 그리고서 졸업하고 네.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셨어요. 네, 졸업하고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들어갔어요. 어떠셨어요?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제가 처음에 보스턴 컨설팅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게 처음 한 달 준비를 내부 프로젝트를 하고 파트너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저는 원래 대학교 때도 발표 전담이었거든요. 팀플이 있으면은 이제 친구들이 다 분석하고 네가 나가서 발표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좀 웃기기도 하고 막 들었다 놨다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런 스타일로 했는데 네. 그 파트너 한 분이 아직도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순간인데 윤선주님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하기보다는 뭔가 약간 뭐 쇼맨십이랑 건들건들하게 뭐 이제 왜냐면 그때 말씀하신 게 너는 25살이고 네가 클라이언트들하고 일할 때 클라이언트들은 그 분야에서 25년 계셨던 베테랑들인데 지금 이 회사에서 같은 이 리소스로 같이 고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해가지고 이게 내용이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지겠냐. 근데 정말 온몸에 약간 막 현타가 막 정말 오면서 그때 사실은 이제 프로페셔널해져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한 축의 저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일단 워킹 아워가 진짜 길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네. 요새 워라벨하고 비교할 수 없고 네. 당시에는 또 그게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옛날이죠. 옷 갈아입고 다시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오고 그게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 가서 이제 하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면 보통 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다 퇴근하시고 가니까 11시, 12시 들어가면 다 계세요. 컨설턴트 분들 다 계시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분이 여쭤보세요. 윤선주님 오늘 긴밤 날밤? 저 오늘 날밤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제 밤새는 거고. 밤새고 7시, 8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오는 거. 긴밤이에요. 그럼 이제 3시, 4시. 근데 모두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근데 너무너무 머리도 좋고 인사이트풀한데 쿨하고 놀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BCG에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일원이라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계약직 여사원들을 지나치게 많이 뽑았던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정리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맨날 새벽 3시, 4시, 5시, 6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처우 개선해주는 거를 더 하고 싶었고 거기서 더 마음이 동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 클라이언트 회사의 수익성을 높여서 그것만 해도 되게 보람된 일이고 되게 굴지의 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이 단단할 때 한국 경제에도 되게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 마음의 울림이 크게 오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하는 행복하지 것과 못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과 네. 일치하지 않은 거죠, 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거 했으니까 그때도 사실 그만두기 전에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좋은 회사인데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러면 그냥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다른 어떤 과외 활동을 할까? 과외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없었을 것 거예요. 같은데. 네, 1도 없는 시간이. 거예요. 네.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고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가치관에 원래 하고자 부대끼지 했던 않고 거. 네, 원래 하고자 했던 거. 커리어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대학생들한테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보통 잘하는 거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고 다른 있어요. 사람. 질문은 오늘 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보통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왜요? 좋아하는 거 해야지 잘하게 되잖아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왜요? 잘하는 거 하면 내가 잘하고 인정받으니까 좋아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해도 잘해지지 그쵸. 않고 네,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하는 걸 해도 좋아지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이 없어서 그냥 쿠키 커터가 아니라 진짜 케바케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의 인사이트는 제가 해보니까 그 주변에서 보니까 굳이 못하거나 싫어하는 거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첫 네. 시작점을. 네, 네,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시작을 해보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나랑 맞구나. 맞구나, 안 맞구나. 네, 그쵸? 혹은 이거보단 저게 중요하구나. 일단 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래야지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미국 노동성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Today's Learners들은 평균 13개인가에서 14개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나이 38살까지.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여가지고 내가 삼성맨 시작했으면 끝까지 삼성맨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디서든지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꼭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거로 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좋아로 간 게 이제 그 SBS PD가 SBS 됐어요. PD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SBS PD는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일이 PD거든요. 정말 재밌었고 저는 또 특별히 팀을 잘 만났어요. 이게 또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다가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이라고 이미 그때 잘 나가고 있던 프로그램 팀에 배정이 돼서 이제 조연출로 네. 들어갔는데 그럼 예능 PD셨죠? 예능 네, PD였어요. 네. 원래 사실 PD 하려고 할 때는 탐사보도 막 이런 거 했었던 거 아니에요? 드라마 PD를 드라마 하겠다고 PD? PD를 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저는 글로벌이란 키워드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PD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저의 레퍼런스는 뭐였냐면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 혹시 알죠? 아시나요? 네. 왜냐면 여명의 눈동자를 제가 보면서 너무 제가 감명 깊게 너무 좋아하면서 봤고 그땐 한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여명의 눈동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내가 글로벌에 알려야 되겠다. 이건 잘 먹힐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20년 대계를 그린 거죠. 그거 하려면 20년 걸렸을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조연출에서 연출 입봉하는 데만도 거의 10년 걸리고 뭐 대작 만들어서 글로벌로 근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예능 PD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진실 게임을 하다가 심지어 이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서 같이 쭉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어서 더 좋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야심만만 만 명에게 물었습니다여서 한국 사람들 10,000명한테 물어서 그 설문 결과를 연예인들이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국민 정서나 사람들이 이렇구나 해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저희 엄마의 친구분들이 아이고 선주야 너 때문에 며느리하고 할 얘기가 생겼다. 우리 며느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았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소통의 어떤 그런 판을 만들어 준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금요일에 하다가 월요일로 옮겨갔는데 게시판에 시청자 게시판에 그때는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월요병이 있었는데 야심만만 때문에 월요병이 극복됐어요.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재미도 있고 그런 면으로는 보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SBS PD 한 5년 네, 정도 하시다가 또 맞아요. 이제 그만두고 유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이제 한 2년, 3년 지났을 때부터 가슴에 바람은 불기 시작했었거든요. 너무 재미있는데 재미만 있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빡센 취미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일 거고 사실 지금의 저라면 되게 좋아하면서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직 세상을 익스플로어하고 나 자신을 약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하고 있던 때여서 뭔가 이게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내가 할 수 있고 더 뭔가 내 마음을 채워주는 충만하게 하는 뭐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세상 완벽한 직업인데. 근데 저희 뭐 아버지나 다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듣고 자라와서 한 번도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내가 뭔가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가 보다.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직접적으로. 정말 완전 또 다른 생각이잖아요, 정말. 처음으로 예능 든 하다가.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바로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바뀔 수도 있다 내가. 그래서 후회 없을 때까지 다녀야겠다. 그래서 더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미련 없을 때까지는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다녔고 아 이젠 해볼 만큼 해본 것 같고 네. 미련이 그래서 없다. 이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네. 근데 더 로스쿨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글로벌에 대한 욕망이 언제나 있었던 아이이다 보니까 한류가 없고 그냥 SBS에서 방송을 예능을 하던 시절에 제가 한켠 들끓는 어떤 뭔가 목마름은 뭐였냐면 채워지지 않는 뭔가 채워지지 있었대요. 않는 뭔가는 또 하나 뭐였냐면 한국에서만 방송하는 거였고 당시에는 그리고 SBS, KBS, MBC밖에 없던 시절이거든요. 뭐 종편도 종편이 없고, 없을 때. 네, 뭐 유튜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TV만 보는데 한국 사람들의 눈높이에만 계속 맞춰서 가장 로컬한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거에서 글로벌하게 뭘 하고 싶었는데 계속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정말 점점 더 로컬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한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죠. 몇 년 동안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러면 UN 같은 국제기구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동안 너무 그것 쪽에 관심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국제법 공부하고 로스쿨 가서 케네디 스쿨 가서 공공정책에 대해서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조인트 디그리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조인트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아세요? 네. 짱가. 약간 그러면은 짱가가 쫙 나타나서 혹은 요새 말로 어벤져스가 쫙나타나서 막 사태 해결 쫙 하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막 유이 돌아서고 이런 게 유엔이라고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엔 가서 그렇게 무슨 일이 있는 나라 가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한국의 프레센스가 존재가 유엔 같은 데도 보면 되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덜 알려져 있고 막 일본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걸 바꾸고 싶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유엔 같은 데 가서 한국을 대표하면서 한국을 더 알리면서 또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국제법이랑 공공정책 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동시에 몇 년 지원을 계셨죠? 했죠. 보스턴에? 4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네. 어렵지 않으셨어요? 봐도 모르겠으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스타일이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약간 좀 잘 파악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거 나오겠네 시험에. 그러면 나오는 약간. 근데 이제 여기 갔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고를 해서 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도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냐면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쁘거나 아니면은 진짜 주입식 교육의 폐해 1호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진짜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판례를 읽어라 그래가지고 판례를 읽었어요. 그래 사실관계가 이랬고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구나. 오케이 갔는데 정말 이제 1학년 때 로스쿨 1학년 때 섹션에 70명이 있거든요. 그 70명 중에 한 65명 제가 이렇게 봤어요. 진짜 손 안 드는 사람. 한 정말 65명이 다 손을 들고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교수가 하는 논리의 허점을 막 얘기하고 이 법원 판결이 왜 틀린 것 같은지 어제 봤던 법원 판결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막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앉아서 잽 훅 막 펀치 막 약간 이런 거 맞는 기분이었어요. 왜 나는 저런 생각이 안 들었지? 맞는데? 일리 있는데? 약간 계속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날 가가지고 판례를 이렇게 보면서 정관사 이런 것만 빼고 모든 단어에 물음표를 찍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이거에 질문을 던질 건가? 야, 그거 재밌다. 모든 단어에 물음표를 찍어본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이게 내일 읽어야 되는 걸 또 읽었는데 또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사실관계가 이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구나. 어느 지점에서도 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라 주입식 교육에 능한 시험을 잘 보는 애였구나를 이제 여실하게 깨달아서 방황을 좀 했어요. 그 나이에. 하나는 제가 아무리 영어를 한국에 치고 잘한다고 해도 법률 서적을 판례를 영어로 읽는 거는 다르죠. 또 다른 얘기라서 너무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려웠고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나오는 계약법에 나오는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단어지만 법률 용어로 쓸 때는 그런 뜻이야. consideration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나는 모르니까 그것도 힘든데 언어도 힘든데 사고도 비판적 사고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로스쿨은 MBA와는 달리 일하다가 오는 애들보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이 훨씬 많아서 이 파릇파릇한 머리들하고 했을 때 너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안 들어오고 공부에 때가 있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막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난관에 다 사실은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제 2의 사춘기를 사실은 유학한 동안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SBS라는 좋은 직장 인정받고 있던 직장을 버리고 심지어 벌었던 돈 막 다 쓰면서 아버지 엄마한테도 돈 일부 받고 학자금 융자 막 받아가지고 왔는데 힘든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여야지 이제 그걸 또 극복할 텐데 막상 가서 국제법을 배워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법도 아니고 막 법의 효력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력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 간의 약속이고 조약인데 미국이나 막 중국 같은 강대국이 막 fuck it 하고 막 하면은 막 누가 어떻게 하기도 되게 어렵고 국제법을 법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럽지만 저는 한국에 치고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바로바로 뭔가 성과를 봐야지 계속 그 추상적인 거를 가지고 롱텀만으로 가져가기에는 제 깜냥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그때쯤엔 알았고 저랑 안 맞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가가지고 유엔이나 이 국제기구들이 움직이는 거를 배워보고 들어보고 겪어보고 막 하니까 너무너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바로 뭐 어벤져스처럼 그냥 시동 걸고 날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이 아니구나 했을 때 굉장히 사춘기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님은 일단 해보자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해보자주의인데 살아오면서 조금하게 도전을 해보니까 저는 도전하는 게 맞는 인간이에요. 저의 평생 모토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싶다거든요. 내일 죽더라도.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지 않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해야지 이걸 아껴두면은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자주의고 내가 나 스스로한테 비겁하지 말자. 내가 여건이 되면 안주하기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자. 그래야 나는 내일 죽어도 스스로 그래 내가 그래도 비겁하지 않게 나 스스로한테 비겁하지 않게 살았다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자꾸 대학에 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해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서 뭐라 그랬냐면 자 여러분 사회에서 도전해라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도전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평탄하게 평이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맞는 사람도 있어요. 도전했다가 속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네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 알려면 작은 도전들은 해봐야 된다. 라는 이제 얘기를. 도전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네. 포기도 빨리 한다는 필요하죠. 네, 포기하고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그런 거 것도 하고. 있죠. 네, 네. 맞아요. 미련을 버리고. 그 미련을 버리고 포기하기보다는 미련을 버리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 대한 미련은 이제 버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 그러니까, 버렸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지금 계속 완전 뭔가를 버리고. 받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네. 이게 뭐였냐면 제가 저를 잘 몰라서 저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나랑 가치관이 맞는 게 중요하구나. 아, 내가 아무리 재밌어도 나는 재미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내가 의미 부여를 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행복하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의미와 재미를 다 찾을 수 있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한 단계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점점 이제 좁혀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전격적으로 또 뭘 바꿨잖아요. 이 네. 방향을 한국으로 네. 오셔서 이제 쿠팡 쿠팡을 창업을 공동 했는데 창업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네. 이건 사실은 조금 이제 우연히 섞였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봤을 때 한 번도 나의 기대치와 똑같았던 적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거나 뭔가 내가 생각한 그 분야가 그게 아니거나 이제 뭔가 깨닫는 게 있었으니까 변호사도 내가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왜냐하면 컨설팅에 법만 붙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컨설턴트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지만 혹시 모른다.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았던 적이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직접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스튜던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기도 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때 이제 그 쿠팡 공동 창업자들이 다 하버드 친구들이어서 거기 같은 시기에 있었고 저한테 이제 이런 걸 할 건데 처음에부터 같이 하자는 아니었어요. 이런 걸 할 거다. 그래서 그러냐 관심도 없었고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른 네,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같이 논의하고 던져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하자 이래서 처음에는 싫다. 난 이미 로펌에 가기로 했다. 내가 알지만 너는 변호사가 안 맞는다. 막 이렇게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쿠팡을 공동 창업을 그때 이제 하게 됐죠. 이제 빠시험도 안 보고 막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빠시험 볼 때만 잠깐 가서 빠시험 보고 그때 이제 막 창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티몬이 론칭을 하면서 위기감을 약간 느끼면서 우리도 빨리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네 이제 그때는 또 그게 재미와 의미를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쿠팡은 지금 같은 아마존 모델이 아니라 소셜 커머스 그룹폰, 소셜 커머스 모델이어서 네.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문화를 그게 외식 문화든 공연 문화든 뭐 기부 문화든 그렇죠. 사람들한테 첫 경험하게 더 싼 값으로 쿠폰으로 싼 값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이제 그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큰 마케팅 비용 들이지 않고 우리 가게를 첫 경험해보는 고객을 많은 고객들을 확보할 수 모아준다.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미와 의미가 다 느껴졌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은 막 문화 전도사가 막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도 다 영리 기업이니까 제일 수익성이 좋은 걸 하게 되고 이제 그때도 보면은 결국 온라인 배송 상품들이 제일 수익성이 좋고 확장성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하고는 좀 잘 안 맞아서 저는 이제 그때 사인해놨던 로펌으로 떠났죠. 그럼 홍콩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홍콩으로 한국에서 갔어요. 홍콩 일을 하신 거예요? 홍콩으로 갔어요. 가셨구나. 네네. 홍콩에서 이제 네. 영국 로펌의 홍콩 지사여서 영국인 영국 변호사들, 홍콩 사람 홍콩 변호사들, 중국 사람 중국 변호사들, 미국 사람 미국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일을 했죠. 어떠셨어요? 직접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하는데 혹시나 맞을까 했더니 역시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의미는 뭐냐면 처음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기대치랑 똑같았던 게 기대치가 낮았는데 역시나 낮구나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도 BCG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니까 난 이걸 정말 좋아하고 행복할 거다 했는데
잘할 수 있는 거 맞는데 행복하지가 않은데 였고 SBS도 내가 정말 재밌어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였는데 아니네 였고 유학 갔을 때는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젠 나가 아니라 현실이 유엔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구나 였고 근데 처음으로 여기는 로스쿨 다닐 때 로펌에서 인턴을 막 3달씩 2년이나 여름방마다 해봤기 때문에 이미 현실을 많이 본 거예요. 해봤고 일을 인턴으로라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랑 안 다르더라고요. 안 다른데. 근데 어쨌든 홍콩에 처음 살아보잖아요.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만큼은 재밌었어요. 언제나 처음 해보는 일은 재밌고.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은 사실 아니어서 올해는 못하겠다라고. 어떤 점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저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제일 잘하는 것도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것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을 할 때도 막 사람들하고 같이 팀업 해가지고 같이 분업해서 착착해서 막 논의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같이 뭐를 이렇게 쫙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물론 클라이언트하고 논의하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는 혼자 문서 보는 작업인 경우가 많고 제가 했던 변호사 일이라는 게 로펌에서 결국은 뭐 자본시장이라던가 M&A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막 재밌어하는 일은 아니었고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human rights lawyer 같은 거를 뭐 인권 뭐 아니면 뭐 중재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뭔가 빚도 갚으면서 한국 기회도 보면서 한 어떤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감이 있었기 때문에 로펌에 들어갔고 미국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영국 로펌에 홍콩 지사 하다가 이제는 또 유럽 쪽으로 또 옮기세요 이제. 네. 그렇죠? 네. 유럽으로 직접 간 건 아니지만 또 유럽 네. 쪽의 교육회사에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 저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교육을 할 거라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 네, 리스트에 없어요. 없어요. 지금. 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의미도 찾고 재미도 찾으면서 내가 기여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알게 된 어떤 후배가 걔는 런던에 있었는데 보스턴 갔다가 상해 갔다가 서울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 올렸길래 제가 와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니네 회사에 자리 없니? 라고 정말 전 농담으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출장을 와 있는 동안에 자기네 CEO가 그 회사가 에듀케이션 퍼스트. 그게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CEO를 약간 보조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이러한 퀄리티나 경험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 글로벌하고 이런 성격과 이런 걸 가진 한국 지사장 할 만한 한국에 없냐라고 이제 제 친구를 막 닥달을 한 거예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만약에 그 페이스북에 니네 회사에 자리 없어 이런 말을 안 남겼으면은 언니 생각이 바로 안 났을 거래요. 왜냐면 언니는 그냥 그렇지. 너무 잘 살고 있을 거니까. 근데 언니가 그걸 써물어서 이 언니 이직 생각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내일 서울 올 수 있어? 그래서 못 가는데? 그랬더니 우리 CEO랑 프레젠트가 언니 보고 싶다는데 왜? 약간 막 이랬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얘기하기를 언니 이 회사에 오면은 리소스도 있고 그 리소스를 쓸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잘 없는 일인데 보통 하나만 그쵸, 있잖아요. 네. 리소스가 많으면은 자유가 없고 자유가 있으면 리소스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찾아보고 EF Education First 뭐 하는 회사지? 찾아보고 그때 이제 보니까 Break Down Barriers of Language, Culture and Geography였어요. 지금은 Open the World Through Education인데 그때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쿠팡 할 때 이제 하루에 20명씩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왜냐면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뽑아보면 그때 우리나라 대학생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그땐 또 너무 되게 목매이던 시절이니까 행복보다는 뭘 하고 싶냐 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명문대를 나왔으므로 유명한 회사 아니면은 스타트업에 방정식이 와서 있는 거지 공식이. 네. 네. 나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이라도 다 똑같이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거 깨줘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물에 가서 던져놓고 좀 개혁을 좀 하고 싶고 막 문화 충격 받게 하고 막 생각을 트이게 하고 싶었거든요. 니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밤새서 1분도 안 자고 일을 하면서 다음날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하루만 결근하겠습니다 하고 한국 와서 이제 만났어요. EF의 이제 CEO를 만났는데 사실 무슨 포지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저보고 네 라이프 스토리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2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지사장 하는 거랑 하나는 뭐 런던에서 뭐 하는 건데 뭐에도 관심이 있니? 오퍼를 억셉트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청년들의 지평을 넓혀주고 싶었으니까 이곳은 생각했던 거와 또 실제로 가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좋게 잘 잘 맞았던 것 맞았어요. 같아요. 거의 한 네. 10년을 10년 계셨어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한 회사에 10년을 그러게. 있는다. 네. 막 그러면서. 네. 네. 근데 그 10년이 한 회사에 있는 10년 같지가 않았어요. 않았다. 왜냐면 사람을 가지고 하는 아웃풋이 제조업이 아니라 아웃풋이 사람인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고 그렇겠죠. 케이스가 다르고 또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니까 5만 가지 외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있고 하루하루가 정말 어마어마한 챌린지들이 그런 것도 많고 회사도 스타트업처럼 돌아가니까 EF에 들어오는 스웨덴 애들은 다 어떤 목적으로 오냐면 EF에 들어가서 나가려고. 외국으로 나가겠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네. EF가 이제 50개 나라의 지사가 있고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글로컬한 회사예요, 진짜. 북유럽 회사에서 일해보면서 또 다르다. 굉장히 여태까지 다녀본 회사들하고 미국 회사나 영국 회사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I 컬처가 아니고 we 컬처. 저도 사실 예요. 에릭슨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에릭슨 계셨군요. 어떤 네. 분위기인지 미국과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건 내 아이디어야. 뭐 I did this, 뭐 I can do this면은 여기서는 teamwork, we can do this, we did this together. 막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컬처고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팀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정말 지사장한테도 진짜 그냥 권한을 엄청 많이 주고 물론 1년에 한 번 내부 IR 같은 거에서 버젯 미팅을 해서 버젯을 따고 뭐 그 목표치를 받긴 하지만 정말 많은 자율권을 주고 대신에 계속 회사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를 믿고 너한테 자율권을 주는 만큼 너도 네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그 일을 하시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새로운 네. 사업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유럽에서 시작한 회사니까 어학연수로 시작한 회사고 기영하는 어학연수 기관이 뭐 50개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 뭐 당연하고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뭐 그다음에 아시아에도 1어 캠퍼스도 있고 중국어 캠퍼스도 있는데 한국어 캠퍼스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한국의 우수성이라든지 뭐 한국어의 말맛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자부심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EF의 창업자 할아버지가 회장님이 한번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Q&A 세션 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어 캠퍼스를 만들 수 없냐. 가능성 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업자 회장님이.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지금 정책은 더 이상 새로운 제2외국어 캠퍼스는 안 열고 지금 전 세계 만국 공통어인 영어 캠퍼스를 좀 더 많이 여는 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미련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한국 지사를 더 크게 만들고 한국 실적을 더 높여서 프레센스를 더 키워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EF가 한국이 EF 내에서 50개 중에서 한 25위 딱 정도 중간 되는 정도. 거였어요. 옛날에는 막 90년대에는 막 탑 5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입할 때 EF에서 너의 목표는 다시 탑 5로 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일단 탑 10에서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나 혼자는 못하고 내가 내 팀 뽑을 수 있게 해주고 투자해줘라. 2년은 투자해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위가 되는 애가 막 맨날 뭐 하자고 해봐야 말이 안 먹힐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빨리 키운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몇 년 이거 키우는데 집중하고 이게 사실 이제 10위권 됐을 때 제가 계속 다시 주장했는데 그때 마침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K-팝이
잘 되고 있었어요. BTS가 아직 미국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남미에서 약간 스멀스멀 인기가 좀 있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장을 하니까 처음에 회사에서 아 그래 이제 한국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좀 해볼까라고 생각해주고 있던 와중에 그때 막 사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오는 거 여행 금지하고 네. 그럴 때라서 아 인터내셔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 캠퍼스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대학원생인 척하고 저희 직원들 시켜가지고 기관들한테 다 연락해서 어학당이랑 정말로 학생 줄었냐 저희가 지금 이거 여파를 조사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안 줄었던 거예요. 어학연수 오는 사람은. 그래서 그거 막 해가지고 오픈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캠퍼스를 저희 사무실 한 구석탱이에 요만하게 이제 테스트로 열었는데 저의 목표는 이제 1년 안에 이거를 키워서 독립해서 내보낸다 였는데 정말 1년 안에 독립해서 저희 사무실보다 더 큰 걸 얻어서 나갔고 그리고 그 1년 만에 EF 내에 있는 수많은 유럽어들과 다른 아시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 제외한 제2외국어 캠퍼스 중에서 한국 캠퍼스가 제일 큰 캠퍼스가 됐어요. 자,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2021년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도전을 또 이제 하고 계세요. 네. 이게 바로 짠 컴퍼니인데 짠 컴퍼니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아, 네. 이제 한국 사람은 사실은 그냥 만나고 싶으면 그렇죠. 사실 언제나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네, 있지만 땅덩어리가 큰 대륙들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못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비대면 툴을 써야 하고 실제 저도 2011년에 아시아에 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스카이프로 같이 술 한잔 하고 네, 놀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소셜라이징 하는 걸 포기하지 않게 사람들이 서로 재밌게 소통 그러니까 일하는 소통 말고 정말 술 한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짠이라는 이름도 그렇죠. 지었고요. 네, 재밌어요. 이름도 재밌고. 네, 정말 술 한잔 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도 커피 한잔 합시다와 Let's grab a drink 이거는 되게 다른 무드를 맞아요. 톤 앤 매너를 네. 만들잖아요. 그런 톤 앤 매너로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하고도 소통하고 같은 관심사끼리는 또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화상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외롭지 않게 친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어도 또 새로운 친구 만날 수 있게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셀럽들하고도 유튜브로 일방향으로만 하고 이제 채팅으로만 하는데 실제로 얼굴 볼 수 있게 해주고 네, 싶었고 인맥의 대중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랑 미국에 조금 더 타겟이 초점을 지금 두고 라틴 하고 아메리카 있고요. 쪽에. 네, 네. 네. 근데 저의 도전은 계속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여전히 시행착오를 네. 겪고 그래서 지금 있지만 유럽 네. 쪽에다가 이제 또 남미로 가셨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유럽 회사였지만 워낙 글로벌한 회사여서 남미 친구들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5만 나라 50개 지사장들이 있으니까 팀장들이나 지사장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 모임에 가서 보면 라틴 아메리카 친구들의 장점은 언어가 다 통한다. 그러니까 브라질 친구가 아니면 스페인어를 다 스페니쉬로 하니까 다 조금씩 되니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소통이 그러네요. 된다. 네. 전반적인 컬처가 에너지가 진짜 정말 많다. 에너지 많고요. 네. 체력도 진짜 그리고 좋다. 뭐 이렇게 맨날 할 말들이 많은지 하고 싶은 말이 계속 많다. 말을 해요. 네. 네. 친구 금방 사귀고 네. 사람 좋아한다 이거여서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는 같이 사람끼리 연결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서로 같이 공통 관심사로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약간 히스패닉 인구 라틴 아메리카 여기가 저희하고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사실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실제 해보니까 저희하고 그쪽이 잘 맞아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슈퍼주니어 규현 씨가 있어요. 규현 씨가 이제 짠에서 글로벌 팬미팅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1000명 제한이 있거든요. 그럼 1000명이 같은 방에 들어왔으면 왜냐면 화상 통화 같은 거니까 몇 명씩 이제 위로 올리고 하는 건데 멕시코 새벽 6시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저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밤을 아예 새고 여기 들어오려고 정말 150명쯤 되는 멕시코 애들이 그러고 있다가 규현이 나간 다음에도 자기네들끼리 2시간씩 끊임없이 떠들고 그 다음날도 280분씩 막 계속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라틴 아메리카 커뮤니티를 좀 더 많이 또 우리 또 윤종신 님도 또
같이 이렇게 지금 네, 활동하시고. 맞아요. 윤종신 씨는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고 주간 윤종신 술 주자 주간 윤종신을 짠해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실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아, 그렇죠. 부어라 마셔라가 네, 아니라 하루를 좀 뭔가 위안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술 한 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제가 한국에서든 글로벌에서든 되게 많이 이제 도전을 하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글로벌을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거를 큰 물에서 논다, 뭐 큰 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큰 물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저는 다른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학하고 EF를 다니면서 그 Think Outside of the Box라고 하는 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친구들하고 같이 부딪히면 저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의문을 제기하면 이 아이들은 근원 그냥 땅바닥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파고 여기까지 파고 와서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게 아니라 아예 다시 여기서부터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자괴감도 느꼈지만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물들의 사람들과 같이 인터랙트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사실 꼭 글로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본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실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가지시면 좋겠고 심지어 뭐 커리어가 아니라 요새는 워낙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정말 외국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도 할 수 있고 되게 뭐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고의 그 각도가 다양해진다. 각도가 다양해지는 네. 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와 어떤 선택을 해도 미련과 후회는 남는다. 49, 50일이지 이걸 저걸 했으면 내가 영후회했을까? 그런 선택은 없다. 100은 없다. 0백은 없다. 100은 49, 50일 중에 내가 49 후회할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 정말 윤선주의 글로벌 도전기 다음이 또 기대가 돼요. 아, 네. 다음에 또 한번 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오늘 이상 불러주셔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